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트랙 기능에 대해서 조금 개념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영상을 트래킹하는 작업은 영상을 다른 어떤 소스와 합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하죠. 이 트랙이라는 것은 자국, 길,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트래커는 추적자, 사냥꾼 이런 뜻인데 이것은 그 영상의 어떤 위치 값을 추적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트래커는 영상 합성의 기본적인 과정으로 영상의 어떤 위치 추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펙에서는 이 트래커 메뉴 안에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트랙 카메라, 그 다음에 랩 스테빌라이즈, 그 다음에 트랙 모션, 스테빌라이즈 모션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첫 번째 거를 배우고 있는 거죠. 카메라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그런 부분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트랙 모션 같은 경우에는 영상 안에 어떤 특정한 이미지, 즉 컬러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움직임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카메라의 전체적인 영상을 추적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카메라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 트랙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영상을 선택해서 분석을 먼저 해야 되겠죠. 분석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십자 모양의 이런 포인트들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만들고, 이 카메라를 만든 다음에 이 카메라 안으로 소스를 불러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트랙 카메라를 사용을 합니다. 그걸 잠깐만 한번 복습을 하면은,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영상을 가지고 왔고 트랙 카메라가 이렇게 활성이 돼요. 여기에서 해도 상관없고, 그 다음 오른 클릭하면은 여기 자 트랙 스테빌라이저 있고 트랙 카메라 여기도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클릭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2단계 중에서 1단계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 영상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건데, 지금 여기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 됐죠? 다 되면은 이렇게 포인트들이 생성이 됩니다. 이 포인트들은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포인트 사이즈라고 있고,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 타겟 카메라는 조금 이따 나오는 여기 동그랗게 보이는 이 타겟 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포인트까지 자동으로 생성됐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카메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기 크리에이트 카메라라고 있습니다. 클릭하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든지 이 멕시코 거리 영상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 클릭을 해주면은 이런 포인트들은 다시 볼 수가 있죠.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만들어주고 카메라를 설정해 놓으면은 이제 소스를 넣을 수가 있어요. 소스를 넣는 거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소스를 넣는 게 가장 중요한데, 소스는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불러온 이미지 같은 외부 소스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는 것은 외부에서 가지고 온 소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기 넣거나 여기 넣거나
일단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크기를 좀 줄이고, 카메라 지금 흔들림이 아니고 그냥 쭉 줌하는 거라서 일단 이렇게 하고 3D를 체크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카메라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미지가 반응을 합니다.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은요, 그냥 2D의 어떤 특정 지점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3D를 반드시 체크를 해서 이렇게 공간에서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외부에서 가지고 온 이미지는 그냥 이렇게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를 선택해 가지고 이런 소스들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텍스트 솔리드 널인데 포인트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선택을 하고, 자, 포인트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 가지고는 안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 가지고는 이렇게 드래그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가지고는 안 생기고, 이게 그리고 또 두 개가 되었다고 해도 안 생깁니다. 두 개만 선택해도 안 생겨요. 이게 세 개 이상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하면 여기 생기죠. 또는 3개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향과 그리고 위치 이런 것들을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위치를 선택을 꼭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올려만 놔도 그 타겟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이걸 타겟이라고 하는데, 이 타겟의 오른클릭, 타겟이 생겼을 때 오른클릭 하면은 텍스트 솔리드 널, 요거는 그림자 만드는 건데 요거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널, 솔리드, 텍스트, 요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텍스트까지 했었습니다. 텍스트를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의 사이즈부터 조절을 하면은 지금 엄청나게 큰 사이즈라서 지금 좀 크기를 직접 그냥 이렇게 줄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방향은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텍스트가 이 바닥에 이제 붙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텍스트는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 오른 클릭을 했을 때 솔리드와 널도 추가할 수 있어요. 솔리드와 널. 요거는 조금 이따 수업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스 트래킹된 이 값에 소스를 불러와서 이 합성을 하는 겁니다. 소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소스는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미지를 그냥 가지고 와도 됩니다. 이미지를 그냥 가지고 와도 되고 그 다음에 타겟을 만들어 가지고 포인트를 선택해서 타겟을 만들어서 텍스트, 솔리드, 널 이 세 가지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솔리드입니다. 이 솔리드는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이 솔리드로 이미지도 가지고 올 수 있고 컴프를 아예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컴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널은 위치 값을 복사해서 붙이기인데 이것도 조금 이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오른 클릭해서 Create Solid라고 있죠.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솔리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솔리드가 만들어졌죠. 솔리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닥에 딱 붙어 가지고 영상하고 똑같이 움직이게 되고요. 이 솔리드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추가를 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미지 같은 거를 여기 있는 이미지는 데스타는 지워버리고요.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 솔리드 선택했죠. 컨트롤 시프트 알트 키 눌러서 솔리드에 이렇게 던져 놓으면은 이 솔리드가 이미지로 바뀝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에서만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솔리드를 만들었을 때 자, 컴프 하나 만들었고요. 솔리드 하나 만들었습니다. 솔리드의 사이즈를 자,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데스스타 선택하고 솔리드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알트 키 눌러서 이렇게 던져 놓으면은 바뀝니다. 똑같은 원리를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여기 솔리드를 데스스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솔리드를 그대로 그냥 프리컴프로 만들어 버립니다. 솔리드 컴프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솔리드 컴프에 들어온 거죠. 자,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데스스타를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자,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에서 이 솔리드가 보이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사실 더 이상 솔리드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컴프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컴프로 바뀌어 버렸어요. 솔리드가 아닌. 그래서 이 솔리드는 지워버려도 됩니다. 자, 이게 투명한 어떤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교체해도 되고요. 컴프를 만들어서 이걸 바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이 영상을 그대로 다시 하나 더 넣어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영상이 그대로 플레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영상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럼 우리가 어떤 여기 합성을 할 때 한쪽 벽에 영상이 플레이 되거나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널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널. 요거는 제가 일단 지우겠습니다. 널은요, 자, 오른 클릭해서 create nu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null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null이 위치하고 있죠. 그죠? 이 null은 우리가 어떤 위치 값을 파악하는데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데스스타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여기 위치를 시켰어요. 그리고 3D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 시켜 볼게요. 자, 지금 얘가 실제 있어야 되는 위치보다 더 많이 이동을 해버렸어요. 조금 이 위치값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붙어 있어야 되는 위치값하고 위치가 다르죠. 지금 동그라미라서 이게 크게 좀 안 느껴지는데 제가 동그라미가 아닌 그냥 평범한 위치값 포인트 그림을 하나 가지고 올게요. 그럼 요런 그림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무 그림이라도 상관은 없는데 자, 요런 걸 가지고 오고 요걸 3D로 바꾸고 로테이션에서 자, 여기 위치 시켰습니다. 그 다음 플레이 시켜 볼게요.
지금 이 그림이 약간 떠다니는 것 같죠? 그리고 카메라 움직이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밀리는 것 같고, 그래서 정확한 위치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 지금 트랙 여기에 있는 널은 위치가 고정되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금 요 무늬에, 벽돌 무늬에 걸쳐져 있는 이 위치가 바뀌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바뀌지가 않아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포지션으로 만약에 이게 하수도 구멍인 위치시켰다라고 할 때 이렇게 어긋나 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하수도 구멍의 이 정확한 위치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얘가 그 위치에 안 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이제 널이 굉장히 좋죠. 널을 이용해 가지고 정확한 위치 값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하수도 구멍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 요렇게 정도로 해서 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널을 만들었죠. 여기가 하수도 위치 값이고, 자, 이렇게 하면은 하수도 구멍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고 계속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 위치 값을 우리가 아까 전에 추가했는 요 이미지에다가 정확하게 넣을 수가 있겠죠. 요거를 다시 3D로 바꿔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도 바꿔주겠습니다. 얘를 정확하게 자, 이렇게 우리가 여기가 정확하게 맞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위치가 이렇게 틀어지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트랙 널 있죠? 이 널의 포지션 값을 한번 봅시다. 포지션 값이 여기에요. 포지션 X축 188, 944, 217인데 지금 완전 다르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포지션에서 컨트롤 C를 해서 여기에 컨트롤 V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188 똑같아졌죠? 자, 그리고 여기 위치에 갔어요. 그 다음에 완전 붙어버렸죠? 그냥 우리가 영상에서 눈대중으로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하고는 다른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널을 사용해 가지고 포인트 위치 값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널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 가지고 여기를 한번 할까요? 여기 한번 할까요? 여기 솔리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솔리드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솔리드의 스케일을 조금 조정할게요. 이렇게. 자, 위치값이 정확하게 붙었습니다. 이 위치값을 우리가 사용해도 널과 같은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포지션 이거를 컨트롤 C 하고 여기에 컨트롤 V를 해주면은 여기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회전값 R 해서 이것들을 다 복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컨트롤 V 해주면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그 위치 값에 가고 회전도 정확하게 위치 값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은 우리가 뭐 굳이 널 포인트를 복사해서 붙일 필요도 없이 바로 솔리드 값으로 똑같은 개념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사용해도 상관은 없죠. 그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솔리드를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걸 좀 꺼버릴게요. 아무것도 없는 이 영상에서 솔리드를 우리가 하나 만들고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3D로 만들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을 이런 식으로 시킨 다음에 어떤 특정 위치로 가지고 가는 이 과정을 그대로 크리에이트 솔리드로 단축화 시킨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서 넣어도 되는 것을 버튼 하나로 줄인 거죠. 이렇게 만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들을 적용한 것이 트랙 카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 요거는 꼭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주세요. 이미지를 솔리드의 이미지를 추가하는 방법.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트래커 안에는 지금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이 4가지 정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트랙 카메라를 배우고 있고요. 이 트랙 카메라로 정보값을 추적해 가지고 위치 포인트를 만들어 주고, 그 위치 포인트에 근거하여 이미지나 텍스트, 솔리드, 널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이미지는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이 텍스트, 솔리드, 널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솔리드에는 대표적으로 솔리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이 솔리드에 컴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컴프에 이미지나 영상, 뭐 텍스트도 물론이고 우리가 컴프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소스들은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합성을 시키는 거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 트랙 카메라에 대한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를 좀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트랙 카메라 만들고 텍스트를 추가하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예제로. 그래서 이번에는 이미지도 솔리드 만들어서 추가해서 합성하고, 그 다음에 영상도 한번 넣어보고, 그 외에 다양한 부가적인 효과들을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영상을 좀 촬영해서 여러분들이 촬영한 영상으로 과제를 만드는 것을 좀 권장을 합니다. 아무리 뭐 간단하고 한 장면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고 촬영하고 거기에 이미지를 넣고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작업에 좀 더 애착이 생기고 영상을 만드는 것도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받았는 영상에다가 만드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촬영해보고 그 촬영을 편집하고 합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정도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 트래커에 대한 기능들
전반적으로 어떤 거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